자, 2016학년도 수능 국어 B형 25번 문제 한번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또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야 되네요. 자, 내용 일치 문제 가장 어려울 수 있는 문제라고 했죠. 한번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풀어야 이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다고 할 때, 자, 이 경우에 승소는 수강료 지급의 의무에 대한 기한이다. 자, 이 1번 선지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단하려면은, 자, 기한이라는 것이 정확히 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찾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본문에 돌아가서 이 기한, 우리가 표시해놨던 이 기한을 보고서 기한의 내용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라고 돼 있죠?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이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수 있는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 자, 확실히 발생할 수 있는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을 기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승소라는 조건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죠. 즉, 본문에서 설명했던 이 조건,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 조건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고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찾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근데 이거는 위험성이 있어요. 어떤 위험성이 있느냐? 자, 보시다시피 이 내용들 자체가 전부 뭘로 돼 있죠? 네, 제가 평소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텍스트 근거로 돼 있습니다. 텍스트 근거로 있다 보니까 자칫 시험장에서 이 텍스트를 찾으려고 할 때 눈에 잘 안 띄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 다 비슷하게 생긴 글씨 무더기이다 보니까 잘 안 보여요. 여러분들 틀린 그림 찾기가 왜 어렵죠? 비슷하게 생긴 것들 사이에 다른 것 조그만 게 있다 보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을 빨리 찾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자, 바로 아까 우리가 필기했던 내용을 활용하면 됩니다. 자, 필기했던 내용 보도록 하죠. 여기서 우리가 승소는 수강료 지급 의무에 대한 기한이라고 했는데, 기한은 장래에 확실한 것, 조건은 일어날 수도 있는 것,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죠. 그러니까 1번의 내용이 틀렸다는 걸 바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고르는 시간이 훨씬 짧아지겠죠. 자, 제가 정말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이렇게 분류해서 설명할 때 밖으로 빼서 필기를 해라. 보세요. 물론 본문에 있는 이 정보들로 직접 돌아가서 이 정보들을 직접 돌아가서 눈으로 확인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분명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밖으로 빼서 필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바로 이 내용이 한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훨씬 더 내용 판단을 하는데 시간이 짧게 걸리고 정확도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다른 선지들의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판단하는 거. 기한과 조건은 모두 계약상의 효과를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게 한다. 기한과 조건은 모두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도록 한다는 공통점이 공통된다. 하지만 기한과 조건을 볼까요? 기한과 조건을 보면은, 자, 장래에 확실히 일어나는 사건이고 조건이 일어날 수도 있는 사건, 결국에는 둘 다 사건에 일어났나 안 일어났나 여부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적절한 것. 계약의 해제 조건을 덧붙이면 그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계약상 유지되고 있는 효과를 소멸시킬 수 있다. 자, 해제 조건을 덧붙이면 효과를 소멸시킬 수 있다. 볼까요? 자, 해제 조건을 덧붙이면 소멸시킬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맞죠. 자, 요것도 우리가 밖으로 빼서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눈에 들어오는데, 이 내용을 이 안에서 한 번에 찾으려고 한다면 역시 깝깝해지는 거죠. 연습 때는 눈에 잘 들어올지 몰라도 실전에서는 정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어떤 선택을 해야 조금이라도 더 눈에 한눈에 빨리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그 높은 가능성을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으로 분류 필기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아시겠죠? 자, 판결이 선고되고 나서 상소기간이 다 지나도록 상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판결에는 기판력이 생긴다.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판력이 생긴다.
자, 본문을 보면은 자, 항소나 상고가 그 안에 제기되지 않아서 사안이 종결되던가 하면은 기판력이 생긴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기판력에는 법원이 판결로 확정한 사안에 대해 이후 법원 스스로 그와 모순된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이것도 우리가 기판력의 의미에 대해서 보기 위해서 밑줄을 쳐줬던 내용에 전부 그 근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뭐 1번은 왜 적절하지 않고 2, 3, 4, 5번은 왜 적절하고, 이거 이유 찾는 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지금 기출 분석을 하는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사실은, 배워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도대체 어떻게 했어야 1번이 정답이라는 걸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냐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어떻게 25번을 풀 수 있었는지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꼭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25번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